네, 이번 시간에는 핵심 10문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핵심 10문제를 한 10년 전에 연구해서 만들 때 제가 왜 만들었냐면 우리 학생들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서류를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거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왜 우리 학생들을 이걸 어떻게 포인트를 어디 쪽으로다가 주제를 줘서 여기 그 문제 위주로 연구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13년 동안 인사부장 하면서 이제 그 최종 합격했던 한 4차까지 통과됐던 이제 그 서류 전형제들 그 입사 지원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전부 봤어요. 봤더니 그 여러 서류 전형자들이 보고자 했던 포인트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에 따라서 서류의 당락이 좌우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면접 전형을 이렇게 해봤더니 또 똑같은 질문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면접에서 뭐예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를 누가 입사 지원서에 녹여 놓았느냐, 이것이 서류 전형의 당락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천 명 거를, 한 1000명 거 이상 거를 쭉 놓고 봤더니 공통되더라고요. 서류 합격한 사람들 거는 공통되더라고요. 공통된 게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면접에 가봤더니 그게 또 면접에서 거의 동일하게 질문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핵심 10문제를 만들었는데, 핵심 10문제를 저는 입사지원서 그 16주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는 중간고사 과제로 이 10문제를 꼭 써오라고 그래요. 저는 이 10문제를 안 쓰면 중간고사 점수를 안 줬어요. 학점을 안 줬어요. 왜? 이것만큼은 꼭 써야 돼요. 이거를 안 쓰고 자기소개 입사지원서 강의 끝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취업 캠프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보면 몇 시간 입사지원서 강의 2시간 하고 저녁에 밤새워 자기소개서 쓰래요. 사기입니다. 2시간 강의도 자기소개서 쓴다? 이거는요, 귀신도 못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핵심 10문제를 뭔가 이거를 이해하고 서류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써야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게 거기에 있는데, 면접관이 보고자 하는 거 중심 내용도 모르고 입사지원서 써놓으니 그게 서류가 합격하냐고요. 그걸 강의를 해요. 사기. 우리 학생들 놓고 하는 사기인데, 핵심 10문제 뭐냐? 직접적으로 점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서류 면접관이 가장 보고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다. 가장 보고 듣고 싶어하는 답변인데 이 10문제가 그냥 그걸 이제 입사지원서 쓰죠. 자기소개 쓰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준비된 사람으로서 많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가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10문제를 가지고 고민 쓰잖아요. 면접에 가면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요. 막힘없이 아무리 압박이 들어와도 이 10문제 갖고 고민을 다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압박은 다 넘어갑니다. 면접관 당할 방법이 없어요. 면접관이 제 요구인 거 아닌가 싶어갖고 막 압박하죠. 핵심 10문제를 딱 해왔던 친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입니다. 면접관이 딱 질문하죠. 순간적으로 막 머리 굴려요. 이거는 보여요. 신뢰가지 않는 건데, 어떻게 실천하냐? 한 문제당 A4 용지 한 장씩 10장으로 완성하세요.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열흘만, 늦어도 일주일만 고민하면요, 여러분 입사지원서 거의 통과가 돼요. 왜 열흘 투자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열흘 정도 투자 안 하죠? 일주일 정도 왜 투자 안 해요? 이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딱 만들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몇백 대 1의 서류가 막 됩니다. 스펙 관계없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민해서 만들면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숙제를 내면 막 글씨 크기 뭐 15, 16 해갖고 막 크게 좌우 여백 막 3cm씩 띄워가지고 막 요만큼 써갖고 와요. 안 돼요, 그거. 좌우 여백 1.5, 글씨 크기 12, 장포급시. 전 이렇게 숙제를 내요. 근데 이렇게 써오면, 이게 보면 고민한 사람과 고민하지 않은 사람, 그 앞에 거 갖다가 카페에서 한 거 내가 다 압니다. 저학년은 만들지 마세요. 저학년은 강의 들을 때는 솔직하게 이게 잠시나마 열심히, 강의 들으면 잠시나마 열심히 해야지. 누구나 이런 각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주말을 기점으로 전부 다 기억 상실증 환자로 바뀌어요. 그게 다음 강의 시간에 오면 지난주 교육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복되는 허송세월의 현실인데, 그래서 1, 2, 3학년 1학기까지는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한 장에 한 문제씩 인쇄해가지고 잘 보이는데 책상 앞에 10문제, 자는데 침대 위에 10문제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책상 앞에 앉죠? 10문제 보잖아요? 순간 고민해요. 학교 가기 바빠서 그냥 가요. 저녁에 누워서 있잖아요? 천장을 보잖아요? 저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저걸 쓰기 위해서 난 어떤 스펙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가랑잎에 속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 되면 나도 모르게 취업지원팀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취업 관련 강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거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 가게 돼요. 거기 가서 자꾸 들으니까 이런 걸 이 10문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0문제 쓰려고 한 번은 생각한다니까 자면서 저 문제는 난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이번에 이런 걸 했는데 저 문제는 내가 오늘 한 거 갖고 이렇게 써야지 고민하면서 자더란 거예요. 이게 6개월 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히게 10장을 잘 쓰더라는 거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학생인데 2011년도 하반기에 금융권에 불합격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 강의를 했어요. 방학에. 이걸 해갖고 10문제를 해갖고 2월 달에 기업은행 인터넷 서류 합격하더니 5월 달에 우리은행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상반기 공채에. 왜 그럴까요? 왜 그전에는 서류에 불합격했는데 왜 이 10문제 갖고 합격을 할까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기소개 10개 10대 과제 과목 과제를 꾸준히 가다듬고 반영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선배가 10년 전에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게 저한테 이걸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10문제 했던 친구들은 정말 엄청나게 성공 취업했어요. 내가 왜 이걸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니까 10대 과제 중요성을 믿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온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최종 합격해서 연락한다 3.9 토익 805 특별한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합격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보세요. 4학년 2학기 하반기 공채 금융권 올 서류 탈락했다. 올 서류 탈락했는데 왜 1월 달에 이 강의 듣고 왜 다 합격했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 친구가 10대 과제가 합격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틀이 되었다. 맞습니다. 제가 이 10대 과제, 이거 10대 과제 만드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기본 스펙, 핵심 역량 보고서, 그 당시엔 차별화 입사 지원서를 했어요. 자기소개서 완성도, 자신감 가지면, 더니 취업이 되더라. 이 친구는 가톨릭 대학교 학생인데 강의 2시간 제가 막 급하게 해줬거든요. 이력서를 고쳐서 지원했더니 3군데 서류 냈는데 2군데에서 서류 합격 전화를 받았다. 뭔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 그 친구가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서류가 안 됐다. 서류가 안 됐는데 왜 이 강의를 듣고 10대 과제 가지고 왜 또 합격을 했을까요? 서울과학기술대 학생인데 2013년도에 저한테 이제 온 편지 중심으로 제가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과학기술대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조언하신 대로 이력서를 수정해서 냈더니 면접 오라고 했다. 어디 남부발전에. 근데 제가 이렇게 온 편지가 많은데 제 카페에 그냥 뭐 어디 합격했습니다. 어디 합격했습니다. 이걸 내가 다 전부 해줄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 메일로다가 그리고 자기 합격한 입사지원서라든가 이걸 이제 보내온 친구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면접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서류 연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핵심 5번, 6번만 조금만 더 연구해라. 또 핵심 2번 잘 연구하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최종 합격했다고 10대 과제가 정말 좋았다고 모든 질문이 벗어날 수 없었다. 완벽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꿈의 피라미드, 제 유튜브에 보면 꿈의 피라미드 있는데 꼭 보시고요. 10대 과제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 왜? 10대 과제는 입사지원서의 기본이고 입사지원서에서 뭘 보고자 한다? 10대 과제를 봐요. 면접에 가면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인사 담당자는 얘는 모릅니다. 이건. 서울과대 이 학생이 그래서 서류를 저한테 다 첨부해서 보내왔는데 너무 고맙다, 축하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대전대학교 학생인데 핵심 문제 중요성, 대전대 무토익이에요. 회계부서에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면접 갈 때마다 무토익이에요. 면접 갈 때마다 면접관님들께서 자기소개서 잘 써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코칭 수업 시간에 핵심 숙제로 냈던 것에서 계속 다듬었다. 왜? 저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소개서 다른 거 갖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만 다듬으라고 그래요. 이걸 계속 다듬고 다듬었다. 그리고 저를 간단하게 어필할 수 있었다. 취업한 선배들이 핵심 숙제 10가지를 강조했는데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었다. 핵심 숙제 10가지. 그리고 강사님께서 심어주신 취업의지로 성공할 수 있었다. 너 무토익?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니네 취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핵심 숙제, 핵심 역량 보고서 이거 가지고 도전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태 강의는 스카이대가 아니라 전태 강의 들은 학생들은 지방대로서 무토익 아이들이 대기업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입사합니다. 금융권도 그렇고. 일단 뭐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생은 또 한경대학교 학생인데 4학년 1학기 때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알려주신 핵심 10대 과제를 다듬어서 제출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류 합격을 했다. 면접 준비는 너무 막막하다. 언제? 8월 8일 날이에요. 4학년 1학기 때 너 이거 핵심 숙제 이거 해와. 중간고사 과제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듬고 7, 8월 달에 방학에 도전해라.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7, 8월 달에 도전해라. 의외로 취업이 잘 된다. 그러고 했더니 서류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어디에? 안철수 연구소에 인턴 합격했다고. 왜 그럴까요? 4학년 2학기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4학년 2학기 없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취업 도전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이 학생은 원주 한라대학교 학생인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저한테 보내왔길래 열심히 연구한 모습이 보인다. 그대로 제출해라. 그래서 장래 포부에서 발전에 대한 사항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핵심 6번 가지고 조금 더 요것만 가지고 해봐라. 이랬더니 나중에 최종 면접 메일이 온 거예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서류 모두 합격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학생이 토익이 800? 아니에요. 스카이대 아니에요. 대전대학교 학생인데 선생님 권유로 지원한 새마을금고에 다니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몇몇 기업의 합격과 면접의 행운을 얻었다. 핵심 숙제 덕이다. 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한테? 기업비 직무마다 다양한 스토리가 필요했는데 핵심 숙제가 없었다면 왜? 핵심 숙제에서 기업마다 직무마다 약간 틀려요. 그런데 핵심 숙제에서 갖다가 퍼다 붙이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비슷해요. 보고자 하는 건. 사람이 보고자 하는 거는. A라는 회사는 뭐 신이 합니까? 다 사람이 보는 거예요. 평택대학교 학생인데 이 학생이 CJ에 합격했다. 이 학생이 합격 자기소개 차별화 입사지원서 등을 보면서 난 뭐 했지? 좌절했다. 대기업에 취업한 합격 자기소개서나 차별화 입사지원서를 보면서 좌절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이 40시간 강의를 듣고 연봉만 보고 온 사람들이 몸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예 다르다고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회사의 직무와 기업 이념. 이 학생이 첫째 후배님들 꿈과 비전을 확실히 가져라. 둘째 후배님들 10대 과제 꼭 해라. 10대 과제는 여러분들의 뼈와 살이 된다. 1차 면접, 2차 면접, 전공 프레젠테이션 면접, 조별 면접을 등을 보면서 느낀 것은 10대 과제 중요성이다. 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기업에 평택대학교 학생이 대기업에 합격하고 나서 이 학생이 저한테 보내온 편지예요. 자기 후배들한테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학생이 실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10대 과제 유력은 그제서야 느낀다. 면접에 가면 10대 주제, 10대 과제 위주로 다 면접을 할 수밖에 없다, 면접관은. 이 학생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종 면접에 37대 1이었다. 최종 면접에 스카이대 학생이 아니라 평택대학교 학생이에요. 그것도 CJ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학생이 준비했길래 이런 합격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 나도 할 수 있구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학생인데 금융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멘토라고 이제 일기를 만들었는데 멘토 성공 사례인데 이 학생들이 이거 만들어줄 테니까 와서 들어라. 40시간 들어라 했더니 학생들이 안 와요. 4학년 6명이 왔는데 6명 그래도 7, 8명 돼야 되니까 그래야 한 반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4학년 6명이 2명을 더 자기 후배를 끌고 왔고 8명으로 이제 억지로 합니다. 이걸. 언제? 이거 만드는데 모집 기간 2달 걸렸어요. 왜? 학생들이 그래요. 강의 들어봐야 똑같은데. 그게 그건데. 들어봤는데 다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모집 기간 2달 동안에 8명, 8명. 그것도 금융반 1기로. 특이사항이 뭐냐? 열정과 취업을 사랑하는 취업전진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는데, 특이사항이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영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갖고 그 금융반이지만 영어 어학 점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막 빠지니까 이런 거 만들어준다니까 온 거예요. 2000 하반기 다 서류 불합격한 애들이에요.
10월 22일 날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 목표로 다음 주 상반기 목표로 이게 10월 22일 날 하면서 어떤 동기부여나 주고 자신감 충전시키려고 취업 분위기 확산할 목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첫 타임에 핵심 숙제, 오늘 이제 핵심 역량 보고서 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허와실 뭐 이런 거 이제 강의를 하고 했는데 11월 초에 갑자기 전국 새마을공고 연합회 공채가 떴다는 거예요. 11월 초에. 근데 충남 대전 지역에 1,900명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핵심 역량 핵심 10문제밖에 안 해갖고 야 지금 핵심 10문제 만들어 갖고 그냥 불합격해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던져봐라. 그 4학년 6명이 전부 그게 냈어요. 왜? 핵심 역량, 핵심 숙제 10문제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 과제로다가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열흘 동안에. 냈는데 6명이 서류가 다 합격합니다. 몇 명 서류 합격시키는데 130명, 서류 합격 130명 시키는데 4학년 6명이 다 합격합니다. 1,900명 중에. 며칠 만에, 보름 만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1,900명 중에 130명 합격시키는데 열흘 만에 6명이 다 합격하더라. 그 전에 다 서류에서 불합격했던 친구들이 최종 면접에 4명 합격합니다. 최종 합격자 35명, 대전 충남 지역에서 35명 뽑는데 1,900명 지원자 중에 한 달 만에 이 친구들 4명이 합격합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2금융권입니다. 대단히 좋은 회사입니다. 2명 불합격한 이유가 있는데 뭐 나중에 좀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기서 불합격한 학생은 그 다음에 바로 2월 달에 상반기에 기업은행에 합격을 합니다. 저기서 불합격한 친구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명 불합격한 친구는 그 다음에 새마을공고에 합격합니다. 다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짓말인가. 1,900명 지원했는데 130명 서류 합격했는데 그 당시에 초봉만 정년이 보장되는데 초봉이 3,200대더라. 근데 연봉은 약 5,000 가까이 되더라. 수당까지 다 합해서. 8가지 숙제. 그 당시에 8가지 했는데 8일에 걸쳐 완성했다. 그래서 합격했다. 8일에 걸쳐서 3.6 무토익. 보세요. 왜 합격했는지. 지금은 뭐예요? 서류가 웬만하면 다 되죠. 그 당시에는 몇 대 1이 했어요? 1,900명 지원했는데 130명 서류 합격했더라. 거기에 되더라. 35명 시키는데 저 몇 대 미칩니까 도대체? 거기에 왜 저 학생들이 다 무토익들이 합격했을까요? 보세요. 거짓말인가. 거기에 새마을공고 불합격했던 학생 1월 달에 바로 신용협동조합에 합격합니다. 이 학생이 연도에 원서 쓰는 원서마다 줄줄이 불합격 통지 받았는데 10대의 과제를 가지고 바로바로 합격하더라. 서류부터 시작해서. 경쟁률 방문 접수만 500명이 넘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에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최종 합격한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3.96 무토익 보십시오. 신협에 입행을 했는데 2월 달에 심심해서 무료해서 던져보자. 그 다음에 기업은행 공채에 합격을 합니다. 상반기에. 2월 달에 신협에 입행했는데 심심해. 타지해봐서. 그 저녁에 슬슬 공부했는데 이게 된 게 기업은행에. 우리 평택대학교 금융반 중소기업반이라고 해서 이게 4월 9일 날 시작을 합니다. 이게 4월 9일 날 4학년 1학기 때 입사지원서 허와실 전형 없이 여기서 참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학년 25명을 뽑아가지고 입사지원서 허와실 핵심 문제 10문제를 했는데 4월 9일 날 했는데 이게 중간고사래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제 그 9시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봤더니 5월 7일 날 전국 새마을공고 공채가 떴대요. 6시에. 야, 여태까지 너 중간고사 하면서 우리가 그 과제로 했던 거, 여태 과제 못했지? 그거 지금까지 한 거 빨리 완성해가지고 내봐. 떨어져도 좋아. 18명이 지원합니다. 25명 중에 18명이 지원하는데 그것도 접수 마감 5월 7일 날 6시에 우리가 정보를 알았는데 하루 남겨두고 하루 만에 핵심 10문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정리하고 24시간 만에 접수했는데 14명이 서류 합격합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기권입니다. 경기권.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핵심 10문제 중요성, 입사지원서 허와실,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사례를 내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를 내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보세요. 학생들이 1차 서류 불합격 4명, 2차 필기 불합격, 3차, 2차 필기 합격.
보세요. 스펙 별로 없어요. 최종 합격 7명 합격합니다. 많이 합격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몇 명 지원했다 그랬어요? 18명 지원해서 서류 전형 14명 합격하고 최종에 7명 합격합니다. 한 달 만에. 스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서류 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이게 학교에 프랭카드 걸렸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4월 2일 날 교육 시작하는데 4월 17일 날 서류 마감해요. 상반기. 35명 지원해서 31명이 서류 합격합니다. 보십시오. 왜 이 학생들이 서류 35명에서 31명 합격했는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핵심 10문제의 중요성, 핵심 10문제 가지고 그냥 한번 정리해서 내봐라. 35명 이런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35명 지원해서 31명이 서류 합격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4학년 1학기 때. 4학년 2학기가 아니에요. 4학년 1학기예요. 다 4학년 학생들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3학년 2학기 학생도 됩니다. 3학년 학생도 돼요. 3학년 1학기 학생도 돼요. 합격을. 최종 합격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반에 들어오려고 무지 이제 학생들이 막 난리 쳤었는데 보세요. 무슨 스펙이 있어요. 우리 전국에 제 강의를 듣는 오늘 학생들, 저 학생들 보십시오. 왜 저 학생들이 서류를 합격했는지. 오늘 허와실, 입사지원서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이것만 열심히 하면 저는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내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생들이 뭐라고 또 후기가 오냐. 무역학과 학생이다. 차별의 입사지원서를 듣고 저렇게 하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날도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술 마시고 있었다. 강사님이 보내주신 기출문제에 나와 놀랬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학생들한테 야 면접관한테 갔더니 문제는 약간 달랐지만 강사님이 보내주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와 놀랬다. 핵심 10문제 플러스 예상질문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너의 단점이 뭐냐 뭐 질문을 이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끝을 하고 싶은 말에 퐁당퐁당 왜 인상을 줘야 된다. 끝을 하고 싶은 말의 중요성 퐁당퐁당 저 노래를 가지고 했다.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하면서 왜 핵심 10문제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뭐 저는 퐁당퐁당 이런 거는 어디에서 그 중요한 건지 저기를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더니 입사를 했다.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 이 친구도 미국학과 전공자인데 강사님이 내주신 10대 문제 집에 와서 부랴부랴 수정해서 냈더니 사진 찍고 경험 삼아 넣었던 것이 합격했다. 모의 면접 때 많이 준비 안 했다고 제가 많이 혼냈겠어요. 교육해 주신 면접 맥락만 좀 잡으면 다 서로 연결되고 또 핵심 숙제에서 했던 것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준비한 차별의 입사지원서 드리니 너무 신기하더라. 뭐 나중에 면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최종에 합격을 해서 토익, 무토익 학점 2.9 가지고 꿈의 연봉을 받는 4학년이 되었네요. 라고 편지가 옵니다. 잡스쿨 이게 누구다? 아무것도 절망했다. 특히 10대 과제 정말 장난이 아니죠. 지금쯤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라고 믿어요. 10대 과제면서 절망적이었다.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없다니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다니. 그래서 제가 야 허와실 막 가르쳐주면서 여태까지 안 하는 거 어떡하니? 그 굶어 죽니? 그리고 꼭 해와라. 하루 전에 알았다. 10대 과제 빚을 발했다. 10대 과제를 영업직에 맞춰 써놨으니 그대로 써놓은 것이 있었기에 조금만 수정해서 살짝 바꿔서 냈다. 합격했다. 10대 과제 해놓더니 정말 잘했다. 열흘 동안 2시간씩 자면서 공부했다. 그리고 면접에 갔다. 솔직히 10대 과제에 너무 미화된 이화기에 뻥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제 것으로 만들려면 읽고 계속 읽고 또 읽어야 했다. 허와실 그리고 자기소개 핵심 10문제? 안 해놓은 거 어떡해요? 일단 만들어야 돼요. 뭐 소설을 쓰든. 그래서 자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 소설을 쓰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과제 토대로 차별 앱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히든카드로 어떻게 쓰면 좋겠다. 10대 과제의 핵심 10번째 문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소개에서 자신이 새말국에 도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출한 차별 입소를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노력을 해왔는지 스펙 기준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면접을 갔더니 그때까지 면접관들은 내가 제출한 차별의 입사지원서만 보고 있었다. 즉 집단 면접 5-10명 들어가요. 딴 애들은 입만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어떻다고 자기소개서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앉기 전에 어떻게 내가 핵심 역량 보고서
앉기 전에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자기소개하는데 내가 제출한 차별화 입사 지원서만 쳐다보더라. 다른 사람 자기소개서 했는데 뭐예요?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리고 저는 새마을금고의 며느리가 되기에 양평에서 올라온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면접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며 쳐다보셨다.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낸 핵심 역량 보고서만 보고 있다가, 그런데 이 친구는 제 소개를 새마을금고 대출 상품의 오감만족 우대 대출에 비유해서 나중에 자기 소개하는 방법 어떻게 해라.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에 비유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새마을금고의 오감만족 우대 대출에 비유해서 자기 소개를 했어요. 면접관님들이 전부 저만 보고 끄덕여 주셨다. 근데 그 전에 뭐 했어요? 딴 애들은 입만 가지고 갔는데 여기는 핵심 역량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오감만족 우대 대출에 비유해서 날 소개했더니 내가 제출했던 차별화 입사 지원서보다 나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처음 자기소개 중요하다. 나중에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갔더니 우리 조에서 그 쨍쨍한 세 분이 다 떨어지고 양평에 온 며느리가 되겠다는 그분하고 나만 합격했더라. 임팩트가 있어. 임팩트 있게 준비하라. 핵심 10문제 중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는지가 중요했다. 이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발출 업무 모른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대 과제 중 면접관을 설득하라에 대해 써놨던 내용을 생각해서 대답했다. 보세요. 이게 핵심 7번에 있는 거예요. 또 면접관이 면접관들을 해보라고 해주셨고 준비했던 동의를 불렀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박수 쳐주고 빵 터졌다. 끝난 겁니다. 졸업 예정단들 조기 출입해서 마음이 후련하다. 여러분들 왜 이 평택대학교 학생이 신도 입사하고 싶어하는 새마을금고에 제2금융권에 합격했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면접에 가서 자기소개서 하기 전에 이제 드렸죠. 야,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그 핵심 역량 보고서 그 설명할 때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핵심 역량 보고서 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만든 사례예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고 있나요? 근데 이거는 핵심 역량 보고 핵심 10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이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핵심 역량 보고서 따로, 핵심 10문제 따로가 아니라 핵심 10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핵심 역량 보고서를 만들면 이게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면접관들이 다 여러분들만 주시하고 있더라. 이 친구는 서울 소재 이전재 학생인데 우리 동양미래대학교 학생인데 10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서류 내는 사람들 다 불합격한 거예요. 5월 불합격했는데 그래서 하반기 공채 서류 불합격했는데 그 소극적 그 취업에 대해서 좀 마인드가 이제 그 위기소침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26명, 32명이 이제 수업을 시작했다가 26명이 수료를 했는데 26명이 100% 6개월 후에 100% 다 취업합니다. 그 이후에 다 취업을 다 됐는데 그러니까 2명 그 당시에 제가 할 때는 이제 23명 6개월 후에 봤더니 3명 취업이 미취업됐었는데 2달 후인가 봤더니 다 됐더라고요. 다 돼갖고 전때 이제 다 최종에는 다 감사하다고 이제 메일을 제가 받았는데 이 친구들 보십시오. 이 친구들 제가 소개하는 것도 핵심 10문제 때문에요. 핵심 10문제와 핵심 역량 보고서 때문에 삼성화재 합격했다. 박사님이 해주신 핵심 10문제 차별화 입사 전서 덕분에 합격했다. 삼성화재예요. 이 친구가 뭐라 했어요? 핵심 10문제는 정말 성경책급이다. 너무나 여기서 다 나왔더라. 박사님이 주신 토론 면접 영상을 5번 보고 면접 예상 문제를 한 번씩 말해보고 갔던 게 전부였는데 합격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열정보고서라고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핵심 역량 보고서 때 가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 부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동양미래대학생인데 취업 캠프에 가서 거의 반강제로 보내서 코스닥 상장기업에 취업 박람회 가게 되었다. 그런데
차별의 이력서를 보고 면접 전에 면접관님께 정중히 전달해 드렸다. 면접관님께서 차별서를 보시고는 오 준비 많이 했네요. 이거 다 누가 코치해 주셨죠? 가르쳐 주신 대로 설명했다. 누가? 본인이 연구했다라고. 그랬더니 근데 이 수업을 들어와라 그랬더니 저기 들어가 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어?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모르니까. 그럼 다 평이하니까. 이 학생이 인사 담당자께서 내려오면서 인사를 나누었고 쇼핑백에 남들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친구가 온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 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지 이 친구가 저한테 준 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그럼 제가 미리 가지고 있다가 임원님께 드릴까요?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차별의 입서지를 건네드렸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이거군요. 이 사람이 미리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면접에 또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 줬더니 이거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열정 보고서를 가지고 입사를 합니다. 면접관이 처음 본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거 강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만들면 뭐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정됐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온라인 접수인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써오라고? 그것은 인사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대기업에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대기업에 갔을까요? 삼성이 중소기업입니까? 왜 이거 가지고 합격했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왜 대기업에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왜 거기 다 지정됐어요? 온라인 접수입니다.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지정된 입사 지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열정 보고서라는 거, 이거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역사 보고서, 나의 열정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용어로다가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입사 지원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열정 보고서 더 좋죠. 그래서 저는 누구 핵심 역량 보고서라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나중에 이거는 핵심 역량 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친구는 이 친구가 동행미래대학교 학생인데 제주항공, 태해항공, LG상사, 한라스카에어 전부 다 서류 불합격합니다. 근데 이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에 바로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에 합격을 하는데 보시면 이 친구가 뭐냐면 동양공전 3.8, 토익 770. 근데 4년제 대학 출신자들, 토익 900점 이상인 분들, 공군 부사관 출신들, 이런 사람들 다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거는 핵심 10문제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도 왜 다 불합격했는데 핵심 10문제, 핵심 역량 보고서 가지고 합격했는지, 왜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물론 핵심 역량 보고서가 갖고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려야 될 핵심 10문제, 왜 모든 학생들이, 왜 무토익 스펙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대기업에, 금융권에 막 합격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핵심 10문제의 중요성, 핵심 역량 보고서의 중요성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핵심 10문제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